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찍으면 간다. MC를 맡은 이 소장입니다. 최근 연속적으로 지수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두 분 요즘 어떠세요? 자, 2차 전지와 4차 산업 관련 주도주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해당 섹터를 집중하면서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개별 이슈가 몰리는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확실히 성과를 키워가야 할 그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군요. 투자자들이 이 시점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개별 이슈가 집중되는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두 분이 집중하고 계신 섹터가 매우 궁금합니다. 최 대표님, 요즘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십니까? 최근 글로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 이슈하고 미국에서 최근에 통과된 법안이 하나 있어요. 562조 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두 가지 이슈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그 중에서도 풍력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대국에서 투자를 해야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투자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건데요. 이게 막혀있던 거였어요. 더욱이 태양광은 웨이퍼 가격이 높은 편이라 투자 비용 대비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유럽에 제공하는 천연가스가 제한되면서 유럽 쪽에서 풍력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풍력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루옥님은 어떤 섹터를 추천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네, 제가 주목하는 섹터는 방산주입니다. 우리가 방산주를 주목하는 데는 예전과 지금 그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북한발 리스크로 움직였다면 올해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의 재정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유럽 곳곳에서 국지전 형태로 내전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동유럽 등에서 구축한 무기체계가 과거 냉전 시대였거든요. 노화된 무기체계 교체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방산주 섹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주는 폴란드 계약 뉴스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대답 먼저 드리자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엔 냉전 시대 이후 큰 전쟁이 없는 이른바 평화의 시대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무기체계인 전차나 자주포 등의 투자를 매우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할 특수한 안보 환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에서 수출 증가율이 177%로 1위를 기록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K방산이라 불릴만 하겠습니다. 폴란드 수출 것만 봐도 후속 군수 지원 인프라까지 함께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수주하기도 매우 용이해져서 우리는 단발적인 이슈로 방산주를 판단하기보다는 수주를 통해서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향후 5년 정도 바라보셔도 좋겠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가 선정한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 섹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봐야죠. 선택해 주신 섹터에서 탑픽을 선정할 시간입니다. 먼저 최 대표님,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하셨나요? 현재 유럽과 미국 이슈와 우리나라의 고정 가격 입찰제 이슈로 강세를 보이는 풍력 수요가 있는데요. CS 윈드입니다. 하지만 제가 탑픽으로 뽑은 종목은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CS 베어링은 그간 1년여간 주가 하락폭이 컸었다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562조 인플레 감축법으로 특징주로 떴었는데요. 562조라는 초강수를 두고 이슈로 내걸었기 때문에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풍력주가 재차 강세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가 고점을 찍었다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유가 변동이 지속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유럽 쪽에서 가스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스관을 러시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독일, 영국 등에서 초비상이 걸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수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알스 베어링의 주가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수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CS 베어링의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단기 고점이 15,300원인데요. 이 지점은 단기 목표 주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써서 분할 접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단기로는 15,000원, 중장기는 2만원을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홍님은 방산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하셨습니까? 네, 방산에도 다양한 이슈에 있어 이슈별로 탑픽을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가장 큰 기업은 당연히 현대로템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정부와 10조 원 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한 시세를 최근 보여줬습니다. 최근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유럽 국가 대상으로 추가 수주 기대감도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그룹의 행보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경우 호주의 23조 규모 차세대 장갑차 사업 수주 전에 이미 뛰어들었는데요. 9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중심으로 합쳐지게 되는데 하나그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계열사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을 하면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의 종목 한국항공우주는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100여 대를 수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기대해 볼만하고 외국인 순매 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안정적으로 보유하시기에 좋은 종목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인 시장의 흐름으로 투자자분들의 물린 종목들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셋이 열심히 주목되는 섹터와 종목을 발굴해 투자자들의 성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세요!